안녕하세요. 뮤비 해석하는 덕후 스코프입니다. 지난번 제가 방탄뽕이 차올라서 간만에 각잡고 감성적인 MSG 팍팍 뿌린 뮤비 해석을 보여드렸더니 이게 뭐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거 베아트리체 아닌가요? 라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굳이 데미안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라고 편의상 말하겠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베아트리체와 가상의 꽃 스메랄도가 하나로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편에서는 지난 편에서 미처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사요소 베아트리체와 스메랄도 그리고 지민과 제이홉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양연화 시리즈는 여기서 설명해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자세한 것은 치앗의 나메다를 봐주시거나 드림텔러 그리고 스코프의 뮤비 해석을 쭉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청춘의 열병을 앓던 싱클레어가 청춘의 열병을 해소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때에 만나게 된 인물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 베아트리체를 만나 잠시나마 청춘의 열병을 해소하게 되죠. 베아트리체는 그저 생긴 것만 데미안을 닮았을 뿐인데 그 베아트리체에게서 데미안의 향수를 느끼게 된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베아트리체를 겹쳐보기까지 하죠. 그러나 베아트리체에게서 느끼던 감정도 잠시, 데미안을 다시 만나게 된 싱클레어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베아트리체에 대한 마음을 지우고 다시 데미안에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죠. 이렇게 베아트리체는 그저 영감을 주는 여성으로서만 등장합니다. 아주 수동적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같이 춤도 추고 심지어 노래까지 부릅니다. 객체로 묘사되던 것과는 달리 아주 주체적으로 묘사되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한 이번 뮤직비디오의 핵심은 무엇이었나요? 같이 나아가야 한다.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한 이번 뮤비 해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베아트리체 그 자체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하기에 힘들다는 판단하에 또 너무 어렵게 빙빙 돌아서 이 이야기까지 전부 녹여내면 약 18분 정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한번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스메랄도에 대해서도 전하지 못한 진심이 여성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데미안 소설에서 싱클레어의 진심은 베아트리체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열병 같은 감정이었죠. 어디까지나 그녀는 1929년 아주 옛날 옛적 데미안이라는 책 속에 그려진 영감을 주는 수동적 여성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베아트리체와 이 여성은 닮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생각에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서오세요 2017년도 스메랄도 역시 다양한 해석이 있었고 이벤트가 있었죠. 언제요? 제가 로엔에서 죽어나가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때요. 이미 제가 돌아왔을 땐 모든 떡밥들이 마치 명탐정 코난과도 같은 아미들에 의해서 불린 상태였습니다. 런에서 7개의 스메랄도가 꽂혀 있었다거나 어떤 블로그가 있다거나 앨범들을 모두 모아서 옆면을 보면 스메랄도 같은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까지요. 와우!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스메랄도는 에메랄드라는 뜻으로 스메랄도가 자라는 곳은 스타디 스메랄도, 즉 에메랄드 시티라고 합니다. 에메랄드 시티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오즈라는 마법사가 사는 도로시 일행의 목적지인데요. 이 오즈의 마법사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다양성을, 직접 모험을 떠난 진취적인 여성상을 통해 나름의 페미니즘을 표현한 동화로도 평가받습니다. 또 이 오즈는 사실 마법사가 아니라 그저 태풍에 휩쓸린 일반인이고 광대로서 복화술 인형을 통해서 마법사인 척하고 있을 뿐인데요. 스메랄도라는 꽃에 얽힌 전설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의 추한 외모 때문에 자신의 정원에 몰래 드나드는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는 여성을 마주했던 점이 비슷하죠? 그럼 자세한 것은 구글링으로 찾아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민과 제이홉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스메랄도가 가진 꽃말과 방탄소년단의 연결점 역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민과 제이홉은 낮은 자존감이 표출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두 사람 다 낮은 자존감에 의해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민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예 관계 자체를 포기하고 제이홉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본 모습을 숨기죠. 그래서 지민은 늘 혼자 외로워하고 제이홉은 웃고 또 웃습니다. 이런 차이점은 영상에서도 나타납니다. 비는 사람의 몸을 차갑게 만들고 밤에 내리는 비는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를 외로움에 빗대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빗속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몸까지 젖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빗속을 내달리고 한 사람은 마음만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달리고 싶지만 다가갈 자신이 없어서 빗속에서 멈춰버립니다. 몸이 젖어드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제이홉은 자신은 위로받지 못하면서 남을 걱정하기 때문에 몸이 다 젖어가면서까지 내달리는 것이고 지민은 마음만은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실제로는 다가가지 못해서 업고 달리지 않으면서 그냥 우산을 쓰고 있죠. 그런데 우산을 쓰고 있음에도 몸이 젖어 있습니다. 지민의 마음은 제이홉처럼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고 싶고 그녀가 걱정되기 때문에 제이홉이 여자를 업은 모양으로 지민의 옷이 젖어 있는 것이고 제이홉이 달리는 발걸음이 지민의 하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 젖어 있죠. 즉 둘 다 나름의 방어 기제를 펼치고 있지만 둘 다 외로운 상태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솔직한 감정을 숨기는 것. 표출되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전하지 못한 진심. 스메랄도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개의 스메랄도가 꽂혀있는 것이죠.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니. 이 사람들아, 그럴 때 모닥불 피운 김에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이 가슴 아픈 사람들아! 그렇게 우리 방탄소년단 아이들은 이 바다에서 청춘의 열병을 앓고 나서 다시 돌아와 놓고 그걸 내재화하지 못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속 모든 멤버들의 행동은 이전까지 화양연화 시리즈 그리고 윙즈 시리즈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영상들로 충분히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원한 반복의 고리에서 조금이나마 한 발짝 나아가려면 아미와 함께 해야 했고 그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